제가 비경겁으로 인해서 아직도 조금 복잡하죠. 자,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 연구소. 제가 이제 대부분 이 한글 성명학을 하시는 분들이 명리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명리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없고 대부분 이제 한글 성명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명도 한글 성명학으로만 하죠. 한글로만 하죠. 사주를 보지 않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29년 전에 이제 저희 가까운 자녀들 이름을 한글 성명학으로 장명을 하다 보니까 사주를 보지 않고 장명을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 사주에서 필요한 개운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용신의 필요성을 느꼈죠. 네, 환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명을 할 때도 반드시 사주를 보고 격국과 용신의 이런 비교를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죠. 뭐 우리 한글 성명학에서는 저처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일단은 좀 잘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름을 보더라도 내가 이제 명리학을 같이 할 줄 알면서 이름을 보는 거하고 명리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글 성명학을 보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우리가 왜 감이라는 게 있잖아. 감이 모르면서 내가 느낌이 오는 거하고 명리학을 할 줄 알면서 이 한글 이름을 봤을 때 그 느낌은 임상과 경험에서 많이 달라지죠. 오늘 이제 제가 그 이름에도 공망이 있다. 공망 이름은 불안한 심리다. 공허하다. 이런 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자음 성명학을 가지고 제가 공망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음하고 모음하고 결합해서 성격과 심리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 방법을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그 공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청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간이 10개예요. 청간이 이렇게 10개다. 이렇게 10개가 있죠. 그래서 여자가 10명, 물론 남자가 10명이 나오고 남자가 10명이 나오고 여자가 12명이 나올 수도 있죠. 남자가 10명 나오고. 근데 대부분 그래도 이제 우리 여자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여자가 10명이고 남자가 12명이 나오다 보니까 남자 2명이 1명, 2명이 지금 짝을 못 찾은 거예요. 짝을 못 찾다 보니까 이 자리가 빈 거죠. 물론 60갑자는 계속 돌아요. 자, 여기 오시면 갑술 순중에서는 어때요? 술토가 이렇게 갑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팅을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개팅을 할 때 여러 번 가다 보면 드디어 내가 이렇게 짝을 찾게 되죠. 여기도 또 갑자 순중에서는 해가 공망이었는데 갑술 순중으로 오면 또 이렇게 해가 왔죠. 그래서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청간지지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청간지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언제 작용하느냐? 세운하고 대운이죠. 저는 그 일주로 하면은 사주에서 공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띠로 하다 보면 이제 공망이 또 있는데 우리가 공망의 작용이 어디에 있느냐? 사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름에서는 비경과 겁재,
또 식신과 상관, 또는 편재와 정재, 또 편관과 정관,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 여기서 어떤 것이 공망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예, 교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랬을 때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명리학을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쉽게 이름이 다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2지 중 특정 지지가 해당의 일간이나 시간, 그런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전달이 끊어지는 상태,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현재 에너지가 끊어졌어요. 또 여기서도 지금 갑술 순중에서는 어때요? 신유가 공망이에요. 그 다음에 갑신순 중에서는 오미가 공망이에요. 자, 갑오순 중에서는 진사가 공망이고 갑진순 중에서는 인묘가 공망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 공망을 손으로 찾는 법 되게 쉬운 게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가 인이죠. 여기가 인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묘죠. 제가 이것을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써볼 때, 쓸 때, 볼펜이 어디로 갔나요? 볼펜이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묘예요. 여기가 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진이에요. 진. 여기가 사고. 그렇죠? 그랬을 때 사오미 신유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왼손잡이에요. 이럴 때는 왼손잡이다 보니까 여기가 인묘진 사 오미 신유술 해자축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에다가 갑을 다는 거죠. 그래서 자에다가 답을 여기 자죠? 그럼 여기다가 갑을 달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하면 여기 수라고 여기 수라고 해예요. 여기가 이제 공망이 되는 거예요. 공망이 되다 보면은 그 자리가 빈 거죠. 그래서 계속 돌리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공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공망을 찾았죠. 그럼 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이민일주다. 이민일주다. 이민일주는 어디 있어요? 이민일주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뭐가 공망이에요? 진하고 사가 공망이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정해일주다. 정해일주면 어때요? 오메가 공망인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을사년이죠? 을사년이면 인묘가 공망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성명학으로는 사주 일주를 보는 게 아니고 연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갑진년, 올해 을사년, 내년 병오년, 정미년, 무신년, 기유년에서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그러면 이 갑진이 지금 2024, 여기가 25년이죠. 26, 27, 28, 29, 30, 31, 32, 33년도. 그러니까 2033년도까지는 인묘가 공망이에요. 선생님도 어때요? 너무 쉽죠? 그러면은 앞으로 성명학 가지고 할 때는 을사년을 가지고 했다. 만약에 을사년 태어났다. 그러면은 2033년도까지는 인묘가 공망이에요. 근데 사람의 출생 연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기민년이에요. 자, 기민년이 어디 있죠? 여기 있나?
김인현 빨리 안 나오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6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5개네요. 그럼 하나가 없는 거잖아.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김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12개.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김희생은 어때요? 우리가 김희생이면 여기가 미잖아요. 여기가 미죠? 그러면 무기, 경신, 임계. 그럼 자축이 공망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에서 오행을 뽑아서 그러면 자하고 축이 어디나 보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뭘로 기준했냐? 뭘로 기준했냐면 을사년을 기준했어요. 올해 태어난 아기 또는 60년 전에 태어난 아기. 지금 을사생이면 아마 지금 한갑이죠? 한갑?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인묘가 공망인 거예요. 인묘가 공망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자음 성명하게 지금 현재 여기 모음이 다 빠졌죠? 이렇게 모음이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냐? 여기 빠졌지. 왜? 여기 길이 없잖아. 이거 동도 없죠? 이렇게 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자음 성명학에서는 지금 현재 모음이 빠졌지만 가행이 지금 여기서 인목이 있어요. 인목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공망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없다. 없으면 어때요? 공망이 없는 줄 알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자음 성명학하고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모음에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망은 뭐냐면 우리가 짝꿍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 짝꿍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짝꿍이 없죠? 이렇게 여기 짝꿍이 없잖아요. 그쵸? 없다 보니까 자리가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하다. 그래서 공망이 생기는 원리는 뭐예요? 천간의 10글자와 지지 12자가 만나다 보니까 두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이 공망이다. 그러면은 이 공망일 때는 이제 운에서도 이제 작용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허무하다.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수라고 해는 짝이 없으니까는 시간 내서 지금 모임 장소에 왔고 그 다음에 짝이 파트너가 생기게 되면 식당을 어디로 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보러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뮤지컬을 보러 갈 것이냐 아니면 커피숍을 좋은 데 갈 것이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것이냐 지금 다 자기가 계획을 짜놨잖아요. 짜놨는데 막상 나오다 보니까 짝이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다음에 불안하죠. 내가 지금 이미 다 예약까지도 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꼼꼼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BTI에서 T 같은 사람은 어때요? T나 J 같은 사람은 또 예약까지 다 해놓는다고요. 그랬을 때에 이분들은 어때요? 허탕친 거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름에서도 똑같이 적용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뭐 의욕이 상실되고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불안한 심리.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돈이다. 그럼 돈과 여자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여기서 보시면 이건 어때요? 모음이죠. 지금 우리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에서는 모음까지 같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 홍은 어때요? 홍은 기역이고 오는 임수고 그다음 기토고 그다음에 이응은 무토고 기역은 홍길동할 때 기역은 간목이고 요 이는 경금이고 그다음에 리을은 정하고 또 동할 때 디귿은 병하고 오는 임수고 무토 이 동할 때 이응은 무토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지로 내려오면은 미, 해, 진, 인신오, 사, 해,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는 어떠냐면은 지금 현재 을사년에서는 인목이 공망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 3이 식신이 공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신에 대한 애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식신은 뭐 하는 거예요? 식신은 3이잖아요. 3은 무엇을 극을 해요? 7을 극을 해요. 왜? 3은 양이에요. 양은 양을 극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극을 하는 것은 우리가 7하고 8 중에서 뭐가 양이에요? 7이 양이죠. 그래서 이 평간을 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양은 남자잖아요. 그럼 남자하고 남자끼리 싸워봐요. 코피 터지고 다리 부러지고 목뼈 부러지고 잘못하면 사진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양과 양이 만나는 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뭐예요? 우리가 한글 성명학에서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1, 3, 5, 7, 9예요. 그랬을 때 비경과 식신과 편재와 평간과 편인이 양이에요. 그러면은 음은 뭐예요? 음은 겁재와 상관, 정재, 그 다음에 정관, 정인이 음이에요. 양은 뭐예요? 크다, 밝다, 깊다, 넓다. 그거죠? 음은 뭐예요? 작다, 좁다. 그리고 양이 하늘이면 음은 땅이고, 양이 남자니까 여자는 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이치가 양과 음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랬을 때에 이 양이 3이 7을 극을하는 게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7은 뭐예요? 우리 7은 우리가 평간이잖아요. 평간일 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7은 우리가 평간일 때 평간은 어때요? 저승사자예요. 평간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이 평간은 무엇을 극을 해요? 나를 극을 해요. 근데 식신이 평간을 극을 하니까 이 식신이 그래서 우리가 장수의 별이에요. 먹을 복이잖아요. 식신. 예전에 정주나 개그맨이 별명이 뭐였어요? 식신이었죠. 식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먹을 십자. 귀신 신자예요. 잘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의 별이에요. 장수의 별인데 이것이 지금 공망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신은 뭐냐면 또 자식이죠. 그래서 장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건강도 뜻하고 또 자식을 뜻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공망이면 어때요? 애로가 생기는 거죠. 자식이 안 풀린다 이거죠. 자식이 어떻게 안 풀려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예전에 언제냐면 2012년도인가? 2012년도인지 11년도인지 그때 제가 이 한글 성명학을 굉장히 왕성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배우신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큰 데 가서 가르쳐요. 왜?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남자는 더 잘 가르친 줄 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2011년도에 그 여자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은 한 주 늦게 왔어요. 한 주 늦게 왔는데 이제 한 주 먼저 다른 선생님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왔는데 이 A라는 여자 선생님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B라는 남자 선생님하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몰래 좀 배우러 왔더니 뭐 여기 와서 또 만났다고 배우러 가는 데마다 꼭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는 몰래 말 안 하고 몰래 왔더니 먼저 와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성명학을 이제 배우러 오셨는데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B라는 남자 선생님이 이 A라는 여자 선생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이름을 한번 좀 해달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름을 됐어요. 됐는데 제가 이제 이름을 감정하면서 그분이 식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도 원하는 대학에는 들어가기는 힘들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왜? 명리학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 이렇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그때 이제 자음성명학이었어요. 모음보다는 더 부족한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음성명학을 많이 아니 자음성명학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자음성명학해도 많이 맞아요. 더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맹장 수술했어요. 그러면 개복 수술에도 맹장 치료된 건 마찬가지잖아요. 로봇을 수술했을 때 우리가 로봇 수술은 뭐야? 저희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이잖아요. 자음하고 모음하고 같이 하니까. 근데 우리가 맹장 수술한데 자음 성명학인 개복 수술을 해도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 입장에서는 치료가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복 수술했으니까 어때요? 흉터도 많이 남고 회복하는데 또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자음 성명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 성명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보시면 이거 공망이구나. 다음 주에 제가 뭘 하냐면 4주 이제 그 수업을 이제 하잖아요. 4주 수강생을 모집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신사를 해요. 12운성과 10성 통변을 하는데 4주를 풀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신설이 뭐예요? 이 12신설을 갖고 여기다 또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음에서는 이 제살이 있잖아요. 모음에서는 제살이 있는데 아까 이 자음성명학에서 어때요? 제살이 없죠. 그러니까 더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망은 뭐다? 이 자식에 대한 공망, 식상에 대한 공망이면 첫째는 남자, 여자 했을 때 이 식신은 뭐냐면 어려서는 장모님이에요. 아니 할머니예요. 할머니고 또 커서는 물론 음양을 따지면 상관이 장모예요. 남자한테는. 그렇지만 사주에서 상관이 없으면 식신을 또 장모로 봐요. 그랬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장모 덕이 없는 거죠. 또 할머니 덕이 없는 거고. 왜? 지금 현재 여기 이 이름에서 보시면 이 홍자는 좋아요. 우리가 이것을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홍자는 좋은 거고 무조건 극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는 좋은데 여기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 요 3을 극을 해요. 3을 극을 하게 되면 이분이 어때요? 어려서는 할머니 덕이 약하고 또 결혼을 해서는 처갓집 덕이 약하고 또 이분이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2하고 5가 지금 극을 당하고 있죠. 더군다나 여기서 또 2가 물론 2가 여기서는 7이 살았어요. 7이 살아서 2를 극을 하니까 어때요? 요 1이 살아서 또 요 5를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처덕이 없어요. 처덕이 없는데 그 처덕이 뭐예요? 이 식신이 잘 되어 있어야지 처덕이 있는데 처덕이 살아나는데 공망인 거예요. 공망이다. 또 여기서도 어때요? 이분이 여기 홍자로 온 좋아요. 근데 여기서 겁재가 재를 극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재를 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때요? 이분은 이 을사년에 태어난 홍길동은 아버지 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덕이 없으면 어때요? 모친 덕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여기서 식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처덕도 약한 거예요. 이 식신은 또 뭐예요? 화죠. 근데 우리가 이분이 사주에서 이 식신을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든지 명리학이나 성명학 배울 때 간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할 때 간목을 기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식신을 화라고 하고 또 화가 식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사주가 다 틀려요. 일간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이민일주도 있잖아요. 그쵸? 또 갑오일주도 있고 또 어때요? 임수일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일간이 틀리기 때문에 식신을 꼭 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일주다. 그러면 이 식신은 뭐예요? 심장이 안 좋죠. 이 화가 뭐예요? 여기서 화는 여기서 심장이에요. 심장.
또 피잖아, 피, 혈액순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겠다. 그랬을 때 또 자식에 대한 애로. 이 사람은 홍길동은 남자니까 이 식신이 자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자라고 한다면 자식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박수를 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간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인정을 했는데 서울대를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한 애로나 가정적인 것을 제가 이제 풀었는데 굉장히 딸은 또 아주 잘 컸더라고요. 또 훌륭한 직업을 가졌는데 이분이 자식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 그랬을 때에 학교를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재수해서 맞춰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름에서 지금 현재의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어때요? 영이 또 사를 극을 하고 있죠. 사를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지만 홍길동이 남자지만 사도 또 산도 다 자식이잖아요. 여자한테. 이러면은 자식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요즘에 어때요? 돌싱이 또 많잖아요. 미혼도 많고 또 독신도 많고 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가 그 자식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식으로 인한 어때 부모 입장에서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식신이지만 그것이 재성이면 어때요? 금전 문제의 결함이 생기는 거죠. 돈이 실속이 없어야 끝나는 거예요. 관성이 공망이면 직업적으로 불안한 거죠. 권위가 손실되고 또는 어때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의 운이 약하게 되는 거죠. 남편 요새도 뭐 그 IT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는 챗 GPT도 많이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IT 개발하는 쪽에서 엄청난 몇천 명을 퇴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 남편도 들어가 있고 내 자식도 들어가 있고 내 형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어때요?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퇴직을 임의로 시킬 때는 물론 퇴직금을 많이 줘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서 몇 달 쉬는 거는 좋죠. 뭐 스트레스 그동안 쌓였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경쟁 사회에서 맨날 엄청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유 그래 이참에 내가 퇴직금 많이 받고 내가 좀 집에서 쉬고 제2의 직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뭐 지금 창업했다가 뭐 창업하는 거 있다 그냥 폐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래 못 가고 뭐 한 집 건너에 지금 또 커피숍이잖아요. 한 집 건너 빵집이고 근데 제가 지금 이쪽에 이사 왔잖아요. 이사 왔는데 그 뭐 밤일동이라나 어디 저도 이름도 잘 모르겠어. 빵집이 3층까지 꽉 차요. 엄청나요. 그렇게도 잘 되는 사람은 또 잘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명리를 공부해 본 경험으로 또 이름을 오랫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분은 원체 사주가 아주 이 재성이 뿌리가 굉장히 강하고 식상생자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자기 뿌리도 강하고. 그랬을 때에 그분의 직업은 탄탄하지만 이렇게 임의로 직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름에서 어떤 것이 공망인지 그런 것을 접목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통변을 할 때 더 활용을 하면 더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단절되고 실패, 취소, 뭐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연결된 게 불발되고 뭐 혼인 문제, 계약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격, 투자 이런 게 다 공망과 맞물리게 되면 실패로 끝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름 속에서 자음, 모음의 십성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성이다. 그러면 그 공망작용은 약해져요.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얻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좋으면. 그러면 어때요? 일석이조죠. 지금에서 집값 많이 오르잖아요. 우리 한희 선생님 질문하셨네요. 출생 연도에 따른 이름 공망이 축인 사람의 경우 이름 지지, 수리, 팔의 기능과 작용이 평생에 걸쳐 약하다고 보면 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관이 좋으면 이름에서 관이 좋으면 그것은 작용은 반감은 되겠지. 근데 그 팔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 이름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 이름에서 보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여기서도 8이 여기 있고 또 여기서도 7이 있어요. 또 여기서도 있고 이분은 지금 조상궁은 좋아요. 이게 지금 현재 통변이 이 같은 한글 설명하더라도 좀 많이 틀려요. 저는 이거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요런 이름은 요런 성을 가진 사람은 만약에 이름이 관이 극을 받지 않고 잘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요 이름에서는 만약에 성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같이 했을 때는 요 7이 살아있죠. 또 여기서도 보면 9, 0이 8이 6이 그룹국하고 0이 4로 여기서도 이 8이 살아있어요. 8이 살아있고 우리가 무조건 이름에서 무조건 4, 8, 3, 7이 다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위에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또 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이름에서는 이 8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8하고 7이 살아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축이다. 축이면은 여기서 8이 축이야. 근데 이게 공망이야. 그러면 어때요? 여기도 7이 좋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떤 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 관이 살아있고 제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고비는 한 번 넘길 수 있죠. 저도 IMF 때 부동산 폭망이었잖아요. 폭망. 반쪽 났잖아요. 반쪽.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생의 겨울은 한 번쯤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좋으면 그 안에서 공망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은 미비할 것이다. 즉 서울대를 떨어졌는데 재수해서 다시 서울대를 갔다. 오히려 점수가 좋아서 일반 대학 일반 과를 갔는데 요번에 내가 자기가 원하는 의대를 갔다.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죠. 12운성, 신살, 성격, 십성 통변, 사주풀이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마 굉장히 다른 데서 배우지 못한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좀 이제 해야 되겠어요.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